안녕하세요. 오늘 육식갑자 중에 50번째 개축일주 공부해 볼게요. 개는 위에도 음이고 아래도 음이죠. 산명통에서는 개를 출림, 봄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거를 축을 유한, 버드나무, 이 언덕 위에 버드나무라고도 해요. 그래서 헤아릴 규에서 나왔고요. 중에 음이고 하늘에서는 우로수, 비, 겨울에는 눈이겠죠. 먹구름, 시냇물이고 검은색을 나타내고 지혜를 나타내고 압록, 개축, 음백호죠. 겨울소, 흑우, 그다음에 인묘공망이고요. 사묘 천일귀인, 갑에 내려오면 인이죠. 상관, 관대, 을은 쇠지. 이렇게 하토동법이요. 금, 쇠, 대. 그러면 이 개축은 지금 비견과 편인과 편관을 깔았기 때문에 관인비죠. 관인비. 관인비. 관인상생. 뭐 내가 내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관으로 하겠다. 이러면 조직의 구조죠. 직장이라든가 어떤 단체. 관대이기 때문에 관대라는 거는 뭐 10대. 질풍노도의 10대에 그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개라는 거는 십천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개를 갑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끝과 시작을 나타내요. 이 개는 끝이고 갑은 시작이에요. 마치 이 개축 같은 이런 거는 느낌이 아주 음기도 강하지만 우리가 그 일양이 시생하는 지뢰복에서 이양으로 가는 지택님, 이러니까 마지막이지만 여기에서 이양 시생, 일양 시생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목으로 가기 위한 그 양기운이 이제 눈에 보이진 않죠. 지천태 정도 가야지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봄이. 그래서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죠. 아주 그냥 깜깜한 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해자축 공간이 춥고 어둡고 깜깜한 밤을 나타내잖아. 어두운 공간. 그렇지만 이 개축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갑으로 가기 위한. 그러면 대운을 볼 때도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도 이 개대운이 굉장히 힘들어요. 뭐 슬픈 일도 있고 뭐 아프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 갑대운으로 넘어가기가 어떤 공부하신 분은 이게 10년 대운이지만 마치 100년을 산 것처럼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이 개에서 갑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죠. 특히 여자는 더 어렵게 쓰겠죠.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음을 잘 쓰지만 여자는 양을 잘 쓰지 음을 잘 쓰는 게 잘 쓰지 못하거든요. 요건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는 뭐 박쥐도 나타내고 어쨌든 이렇게 음은 음이지만 그래도 약간은 개 일관들을 보면은 늘 바쁘더라고요. 활발해요. 조용한 듯 하면서도 아주 바빠요. 개일관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게
어쩌면은 물이잖아요. 수라는 거는 융통성도 있지만 흐른단 말이에요. 이 수가 임이든 개든 해야 될 일은 목을 기르는 거예요. 수생목, 식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지런하고 활동적이고 바쁘다는 소리죠. 그래서 구속도 싫어하고 아주 자유스러운 개일간들. 그러면 여기에 개축을 줬어요. 그러면 개축일주에서 상관식신이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공망이, 식상이 공망이라는 거는 자기의 표현력. 일단은 이렇게 좀 베풀고 여자한테 재밌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약하면 관인비기 때문에 체면과 이런 걸로 따지면은 잘못하면 너무나 꼰대같이 재미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부지런히 살긴. 이 축이라는 게 어디에 매여 있는 거고 묶는 축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천액성, 천액성, 축액성 이래가지고 남모르는 아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긴 반복적인 것도 돼요. 축이. 반복적인 거를 하기는 하지만 이 목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 바쁘게 살기는 하지만 공망이다 보니까 자기가 그 표현력이라든가 펼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겠죠. 정제 편제가 양하고 묘해요. 이러니까 정제가 양이라는 거는 아버지 부모, 아버지 덕, 처덕.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 태양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태양이 있어야지 목을 길러서 결실이 생기는데 이 병화가 여기에 와서 양이라는 거예요. 천살이죠.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 내가 돌봐야 되거나 힘을 못 쓴다는 거죠. 태양이 여기서는. 태양 입장에서는 이 어른 땅을 녹이기 위해서 엄청 힘든 상황이고 또 흑운 차이를 일으키니까 태양이 흐려지겠죠. 개한테는 병이 꼭 필요하지만 병 입장에서는 별로 고생스럽겠죠. 그렇지만 요런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고 편관을 깔았기 때문에 이거 편관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백호살이라 추진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병화 여자가 오겠죠. 그러면 좀 정화 여자는 편제, 정축, 정축에 인묘되잖아요. 여기 대한 인묘는 경도 인묘되지, 기도 인묘되지, 정도 인묘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냉방에 들어오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면 개축일주 입장에서는 여자 덕이라든가 부친 덕이라든가 사업적인 그런 재적인 마인드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작은 큰 진급 없는 관이 양하게 묘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면 가능하죠. 그런 쪽이 좋지. 이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말도 많이 하고 돈 계산이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절실하겠지만 추우니까 이 화기가 엄청 필요하니까 절실하겠지만 그쪽으로는 재능이 조금 식상공망이라 식상이라는 건 종업원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일이면 종업원도 많이 두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묘양이 인성이죠. 인성이 묘하고 양이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개축인데 이 년월에 경 뜨고 신 뜨면 이 추운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 같이
이러니까 부모덕 없는 거죠. 어쨌든 자수성가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인성묘양에다가 이런 재성이 약하니까요. 그러면 이 부모가 이 사람한테 막 잘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 필요 없다는 거죠. 가녀지동처럼 내가 내 힘으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나에게 걱정 근심만 끼쳐. 뭐 이렇게 되겠죠. 공부든 스승이든 부모든 별로 달가워하지 않겠죠. 특히 겨울생이면 더 그렇겠죠. 그리고 이 B컵 입장에서는 걔가 이렇게 하면 일단은 걔가 임을 떴어요. 그러면 임한테 이렇게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은 좋아요. 그렇지만 걔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거를 못 본다는 거죠. 걔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친구, 겨울생한테는 더 나쁜 사람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 무가 관인데 무게를 합해 가잖아요. 여기 개에서는 또 나의 돈, 나의 여자를 먼저 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형제가 아버지 재산을 먼저 가져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 관도 무가 개에서 무가 있다면 무게합, 뭐 무지개를 꿈꾸는겠죠. 무지개를 꿈꾸듯이 희망적이겠죠. 기가 뜨는 거는 좋아하지 않죠. 기가 뜨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기 자체가 습토잖아요. 축축하잖아요. 서로 음끼리 밀어낸단 말이에요. 정관인데 거기다가 또 이 축에 인묘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개축 일주 여자들은 남편 덕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요 개축일주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노점 아니면 조직에 들어있는 그 야쿠르트 하는 사람들, 조직은 이때 나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축을 깔아야지만 노점을 한다는 말이죠. 포장마차가 됐던 뭐든 이거 없이는 웬만한 사람은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장사 못해요. 남편도 떨어지고 혼자서 자식 키우면서 자식 여기 목을 키우라고 태어났으니까 이 사명이 거기에 희망을 거니까 자식 키우고 남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집념이 강하고 음이 있으니까 끈기가 강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집념과 끈기로 사는 사람들. 이게 남자분이라면 음백호에 양인을 깔았으니까 평관. 그리고 남자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특히 봄생들 영웅 있죠. 이번에 물난리 날 때도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축일주들 뭐 위험을 겁없이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들, 특히 봄생들, 여름생들한테 이 개수는
정말 필요한 존재죠. 남들한테 약한 물이라도 계속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석간수에 물 나와서 공급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런 그게 왜 영웅이라고 하냐면 평간이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겁 없이. 그러니까 평관에다가 양인을 깔았으니 운동선수 아니면 뭐 군인 경찰 아니면 의협심인가 그 누군가를 구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잘못 쓰면 양인의 그 잔인함, 폭력적임, 평관의 자존심, 뭐 평관이 인력 스타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평관이 호랑이 100호를 깐 사람들이라 시시한 일 안 한다. 뭐 이렇게 가버리면 이것도 잘못 가면은 무서운 사람이죠. 좋게 그 인성이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이런 걸 깔아서 양인이니까 의료 아니면 군검경, 군인 경찰, 소방서 뭐 별의별 걸 다 깔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최소한 뭐 도축업, 고기 파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아주 돈이라면은 여기에 돈이 끌고 들어가서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뭐 다 내 돈이야. 돈 이러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고생도 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 백구살은 전에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을기사축 곡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축은 허리예요. 무거운 거 들 때도 조심조심, 안 다치도록 조심조심. 그래서 개축 자체가 약간은 어둡고 차갑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항상 몸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개대운에서도 힘듦이 많기 때문에 자기 사주에 개대운이 다가오면은 이제 너무 벌리지 않고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개대운이 참 힘들어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개에서 갑이 있다는 거는 이런 거는 수생목, 재능이 있다는 거죠. 재능도 있고 자기가 할 일도 있고 아주 다재다능해요. 개의 을이라는 거는 꽃에다가 비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무심이롱처럼 이 꽃이 그냥 이 개 하나에 다 져버리니까 을 입장에서는 개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오면 묘고 얘가 내려오면은 자잖아요. 이 자묘형살은 항상 아주 차가울 때 겨울에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 사시사철 도니까 겨울 가면은 여기서 또 한 번 자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여자 같으면은 뭐 자궁 이런 쪽에 건강도 나빠지거나 이별수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개에다가 병이면은 이게 만약 남자라면 요게 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는 개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간절한 거죠. 이렇게 와버리면은 집착성으로 가버리고 시끄러워지겠죠? 개 만약에 정이라면 이게 촛불이라면 이거 꺼트리겠죠?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서로 이거는 좋은 역할을 못할 것 같고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의 무게는 무게합을 했으니까 본분만각은 해도 서로 뭔가에 막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개의 기는 이게 정관이지만 서로 갑을 못 오게 만나고, 이런 사람은 겨울에 무토의 도움은 있겠죠. 그리고 얘를 합거하니까 나쁜 거죠. 그 다음에 개에 뭐가 있죠? 경. 이게 겨울이면은 이 부모 원망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개와 신 입장에서는 얘가 신이 병을 합거하니까 나쁘긴 하지만, 신은 얘가 좀 도세지옥처럼 씻어줘서 좋지만, 일단 얘도 을을 합거하잖아요. 나의 일거리를 없어져가는, 얘네들이 합거해가는 게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갑 같은 경우에는 기를 합거해주면 이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갑이 제 역할을 못해서 문제지. 우리가 흔히 개축이잖아요. 개축에 여잔데 미운이 왔어. 마치 이렇게 밭을 막 개간인가 뭔가 이렇게 밭에 겨울밭을 객투해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 축에 재미없는 남자 없어지고 미에 열정적인 남자가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힘든 직장 그만하고 이제 좀 따뜻하게 좀 편안한 직장, 요렇게도 되는 거고요. 요거 역시 화개살이고요. 그래서 이 관대에 막 질풍노도 안화무인 이런 걸로 쓰는 게 아니라, 개축일주는 이게 정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돼요. 개축에 정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우리 요새 뭐 있죠? 그 코인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무시무시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게 만약에 목화라면은 교육 쪽으로 가겠죠. 사주 구성을 봐야겠죠. 금수로 간다면 가만히 앉아서 연구직 이런 것도 되고. 그래서 개축일주는 뭐니 해도 화기가 꼭 있어야 된다. 안방 자체가 냉방이라는 거잖아요. 춥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축일주 남자분이라면 식상을 많이 써야겠죠. 집에 들어갈 때 뭐 케이크도 사가고 장미꽃도 사가고 항상 즐겁게 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제 개축일주가 여기에 화기가 또 있고 여기에 또 정화가 또 있고, 그러면 뭐 이 추우니까 여자 찾다가 정신 없는 거죠. 돈 하고 막 이러다가 병화 여자가 더 좋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공부를 해본 지수사쾌, 요거 지수사예요. 요걸로 꺼내 놓을까요? 지수사 7번이죠. 천수송 다투고 사람들끼리 다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지수사, 땅지자에다가
물수자에다가 선비사자, 무리사, 군대사, 스승사도 되죠. 지수사.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전쟁의 도리, 전쟁에 대한 그 과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 무리사, 전쟁사, 스승사. 그러면 스승사, 우리가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런 스승의 말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괴를 보면, 육효를 보면은 지, 땅지자, 수가 아래로 가야죠. 그러면 초육, 구이, 거기 63, 64, 65, 상육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은 지수사는 사케는 거의 사정, 장인, 길무구. 여기 단호할 공자님 말씀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요. 공제 상활, 사출이율, 시률, 흉야. 이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 우리가 전쟁할 때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공명이 출사표 쓰잖아요. 그것처럼 출사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 준비.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그 군령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그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전쟁이 부전이승이란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징기스칸 거기서 쿠빌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부전이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그 손자병법에서도 나오는 제첫 말이 전쟁은 아주 할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정당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당한 그 합당한 전쟁을 왜 해야 되나.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군대를 이렇게 모으려고 해도 규율이 있어야지. 규율이 없으면은 흉하다. 그래서 규율을 여기서 맨 처음에 초육에서 사출이율 부장용 규율이 없으면은 흉하다. 그 다음에 6.2에서는요. 제사종길무구 왕삼성명.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왕이 3번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직위도 주고 이제 장군복도 주고 뭔가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는 왕이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이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63은 힘도 없고 애매모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63에서는 사촉 여시흉 요렇게 말만 없어고 오락가락하는 사람의 막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만 하면은 시체가 수레로 쌓아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이 정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사에서는 사좌차 무구 좌차 우리가 저도 공부해서 안 건데 오른쪽은 항상 훌륭한 사람들 우의정 쪽이 더 세죠. 오른발은 앞으로 나가고 왼발은 힘이 없으니까 좀 뒤로 물러나고. 그런데 좌차란 말이에요. 약간 이제 전쟁 준비할 때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게
물러나는 게 무구,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물러날 때는 좀 물러나고 지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 왕도 힘은 없지만 전육은 이집원 무구 장자솔사 제자여시 정웅. 이 왕이 백성들의 밭전자예요. 새가 농사를 지었는데 새가 와서 다 쪼아먹고 있는데도 그게 뭐겠어요? 적들이 와서 침투하려고 하는데도 이 왕이 아무것도 몰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여시 중흥. 그렇게 되면은 이거 역시 이 적을 토벌해야 되는 정당함이 있어야 된다. 토벌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시체가 또 나왔어요. 시체가 많아도 그거는 흉이 아니다. 왜 자기 밭에 적이니까 정당하게 토벌한 거니까요. 여기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우리가 농공행상이라고 하죠. 농공행상. 그러면 대군 유명 개국승가 소인불용.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임금의 명령이 내려져요. 개국승가.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제 땅도 주고 직위도 주고 집안에 승가 가문에 뭣도 주고 하는데 소인은 물용. 우리가 잠용 물용 그런 거 있잖아요. 소인은 쓰지 마라. 그냥 뭐 비단은 내려주고 쌀은 내려줄지언정 무리한 그 권력은 주지 마라. 왜 그러냐면은 소인은 권력을 갖게 되면은 나중에 또 반란을 한다거나 뭔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도 상활 대군유형 이정공이야 소인무룡 필람방이야. 천자가 명령을 내려 제우로 봉하고 경계부를 삼는데 소인은 쓰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쾌가 나오면은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 이게 지도자의 땅속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는 그게 이제 병졸들로 본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확한 판단력과 일관성으로 이 사람한테 일관성 있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높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일임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경쟁도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아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사람한테 일관성 있게 밀어주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지도자의 마인드? 지도자의 그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 지수사가 얘기한 거죠. 뭐 저는 요거밖에 안 되네요. 일단은. 그리고 길게 하려면 또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개축일주 지금 50번째죠. 이제 제가 60갑자 중에 10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개축일주. 그래서 개축일주 보면은 일단은 강하죠. 은백호이기 때문에 아주 집념 있고 끈기 있고 이거를 갖다가 비상한 그런 무시무시한 직종에서 전념을 해야지 이게 돈과 여자 쪽으로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그런 일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유흥하고 돈과 끼 부리고 돈과 여자를 쫓는 쪽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고생하면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돈은 따라오는 거죠. 그게 월급으로. 아니면 작게 조그만
자기 하는 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족하지만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